그래서 A반에서는 지금 이제 고2 미니 모의고사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이죠. A반에서는. 그리고 이제 B반에서는 이제 내신 선행이 들어가는데 내신이 2학기 때는 문법이 중세고 문법이야. 네. 근데 그 중세고 문법을 학기 중에 하기에는 생각보다 너네 요번에도 의문의 변동이나 문법 요소 이 부분들이 내신 선행이 안 된 채로 학기 중에서 한다고 한다면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치. 그래서 이 비반에서는 내신 선행을 문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중세 국어 문법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 문법이라고 한다면 세조거제 훈민정음,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창제된 그 시기에 우리 한글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루는 파트가 바로 이 중세국어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한글의 제일 원조인 거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여기 이 비반에서 하나하나 자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모음도 시작할 거고. 그리고 A반에서는 이렇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신도 탄탄해야 되지만 근데 수능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래서 이 모의고사의 영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게 20분 미니 모의고사야.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은 화법에 관련된 문제, 작문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문법에 관련된 문제가 세트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법이 뭐냐면 말하기. 그래서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표 아니면은 뭐 이제 강연 뭐 연설 이런 것들이 이제 화법인 거고 장문은 글쓰기에 관련된 거야. 그럼 봐봐야 되나? 토론은 화법일까 장문일까? 화법이죠. 그렇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만약에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면 아 이거 화법 관련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보고서 쓰기에 관련된 거는 장문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화법과 장문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문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좀 해설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하냐면 문학 파트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문학이 아닌 독서. 그래서 문학 세트 하나, 독서 세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원래 모의고사는 45문항이에요. 왜냐면 화법, 작문, 뭐 문법까지 해서 한 15문제, 여기서 15문제, 여기서 15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 근데 이거를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전체 12개 문제로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여름방학 안에서는요. 이 미니 모의고사를 한 주에 2개씩 이런 식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뭐 숙제로도 할 거고 수업 시간에서도 다룰 예정인 거고. 풀어오는 게 맞겠죠. 뭐 미리 풀어오는 과제도 있고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제 풀어보는 시간도 20분 줄 거고 그리고 또 같이 많이 틀리는 부분 이제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들 어떻게 당연하지. 일단은 20분만 주고 20분 안에 내가 몇 개를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좀 점검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국어 모의고사 80분밖에. 맞아요. 그러니까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힘들면 사실 수능을 못 쳐. 수능은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좀 체화가 되면서 시간 좀 조절이라는 것이 내가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 채로 시험을 본다? 수능 못 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어 학원 다니는 만큼 최대한 연습을 시켜줄 거니까 지금 우리 시간이 저 시간이 좀 빨라요. 그래서 5분입니다. 선생님이 5분 더 줄 거야. 처음이니까. 그래서 30분까지 딱 문제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1차적으로 채점해보고 그리고 나서 2교시 시작하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좀 틀린 문제들 좀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세요. 진지하게 푸세요. 예. 많이 다르네. 그래, 12문제 중에서 지금 감정. 희원이도 근데 20일에 우리 요번에 이제 복귀하는 날은 교재가 없어서 21회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름방학 특강으로 시작을 할 건데 1회부터 나갈 거예요. 교재 준비하면 한 주에 1회부터 4회까지 4개씩 나와요.
생각보다 지금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문제 푸는 것만 해도 30분 정도가 걸리지. 그치? 예. 근데 학원에서는 많이 해봤자 2개 정도야. 그러면은 나머지 2개는 과제가 돼.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국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한 달 동안에 국어 공부할 시간들을요. 자, 1번에 이 문제 지문을 봤더니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가에 관련된 거는 대화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또 나는 초고, 쓰기에 관련된 거다. 처음에 선생님이 1번부터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화법과 작문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화법에 관련된 과지문, 그리고 또 나는 글쓰기 관련된 지문의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개의 지문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에 기억부터 미음에 연결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면은 이제 5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요. 틀린 사람들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나요? 그리고 또 2번 정답은 2번이었죠. 체크 한번 해주시고, 또 답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본 사람들은 확인해 주시면 돼요. 3번은요, 뭐 점검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다 예로 대답을 해주라는 거였어, 선택지에서. 근데 예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5번. 추려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은 뭐 현실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회의주의나 뭐 이제 이런 걸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서 얘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으로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에 관련된 지문의 형태의 문제들은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제 틀리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4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표준 발음법입니다. 이제 표준 발음법을 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의문의 동조하고 굉장히 잘 연결되는 부분인데 미음, 이음 뒤에 연결되는 니은으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음화에 관련된 걸로 연결되는 거고 29항에 관련된 거는 니은, 첨가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비음화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음화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29항에 관련된 거는 아 이거 니은 첨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찾아보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연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심리라고 하는 것이 리을이 지금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두통약도 어때요? 여기 두통하고 약 여기 니은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 너무 답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왜 틀렸을까?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다른 걸로 정답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셋주이가 몇 번이었어요? 저 맞았어요. 맞았어요? 받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4번에 1번 요거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전 활용하기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 이거 봐봐. 23학년도야. 그러니까 되게 최근의 문제 유형들은 이제 어문 규정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라든지 한글 맞춤법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또 사전 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래서 다이어라는 개념 그리고 또 동음 이의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봤을 때 정답은요 한번 봐봐. 굵다의 1번하고 두껍다의 1번의 개념을 좀 확인을 먼저 해봐야겠죠. 5번이 정답인데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굵다의 1번은요 지름을 봤나요? 여기 이제 지름의 보통의 경을 넘어서 이제 길다 물체 지름이 나뭇가지가 굵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두껍다에 관련된 거는 이제 두께에 관련된 거거든. 그러면 굵은 손가락은 두꺼운 손가락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두께 아니면 지름의 손가락은 우리 이거 주지 이거는 지름이잖아. 같이요. 근데 손가락은 원통형이니까 도대체 손가락을 뭘로 본 거죠? 두께로 봤나요? 이거 정답을 이제 5번이라고 찾아줘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굵은 손가락은 두꺼운 손가락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굵은 손가락이 잘 된 표현이니까. 그래서 굵다라고 하는 손가락은 지름으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붓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번에 5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와라가 틀린 부분은 사실 그 뒤에 9번부터 12번으로 연결되는 고전 문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그 공유물에 관련된 지문 있지? 이거 네. 다시 한번 풀어봐. 쉬는 시간 놀지 마시고. 알겠나요? 잠깐 쉬세요. 오늘 1교시 좀 길었죠? 진짜 이게 재밌네. 재밌는 지문인데 이것도 분석이 안 되면 당연히 또 이제 문제 풀 때 맞아요. 어려움이 있죠. 자, 봐봐. 금우태자전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제목에 뭐뭐전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고전 소설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수제기 무슨 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수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듯이 무슨 전이라고 한다면 이거 소설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금우 태자전이야. 그러면 얘가 봐봐. 금우라고 했을 때 금색깔, 우는 소우 이렇게 들어가거든. 네. 금소예요. 금송아지와 관련된 거고 태자는 왕위를 계승하는 애를 이제 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소가 그 왕의 아들 먹었잖아요. 먹었잖아. 그런데 여기 먹은 먹은 거지만 이거는 이제 보살피 먹는 거야. 아, 소 안에서 이거. 그 고스란히 먹었잖아요. 아, 그래서 금우태자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 11번 한번 별표 쳐주시고 내가 금우태자전에 대해서 배경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전체 줄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거야. 전략이 없으면은 지문 읽을 때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서 이 11번의 문제를 보면 출제자가 보기를 참고하라고 얘기하면서 방향을 좀 설정을 해줍니다. 보세요. 금우태자전에서는 주인공 태자가 봐봐. 제목에 아까 태자가 있었잖아. 유년기에 온갖 시련을 겪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련의 과정이 이 지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년기 시련이 이 지문 안에 전체 줄거리 안에서의 핵심이 될 거고요. 정리하면은 뭐 출생과 동시에 납치가 되고 버려지고 백학의 호의를 받으면서 궁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또 소에게 먹힌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러한 유년기의 시련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지문 안에서 이 지문 안에서 이 유년기에 좀 시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가도록 할 건데 네. 이 고전 작품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서역 화사국의 왕, 자 여기 이제 인물이 나오면 이제 왕이 있고 이 왕에 왕비들이 있어. 부인이 3명이 있어. 그런데 정덕 왕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순병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만후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스라의 자식이 없었는데 근심이 있었던 거잖아. 그 중에서 누가 태자를 낳은 거야? 보만후가 태자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덕 왕후하고 순병후는 이제 위기의식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악인이 돼요. 그래서 악인과 그리고 또 보만후, 선인의 대립이 여기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부분 줄거리에 관련된 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출제자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만들어주는 정보에서 이 인물에 대한 정보들의 대립구도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태자를 낳자 여기 양후라고 하는 이 두 부인인 거죠. 시기해서 시비체랑과 짜고 태자를 고기 덩어리와 바꿔치기 한다라고 하는 여기 이 악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인이에요. 여자 하인. 그래서 계집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채란도 여기서 계략을 같이 도모하는 악인 중에 한 명입니다. 태자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받자마자 어떻게 바꿔치기 한 거야? 고깃덩이 납치를 한 거죠.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고깃덩어리야 이제 바꾸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이 제일 첫 번째에 언급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 채란이 아래기를 뭐 낭낭한 이것을 보시옵소서 보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가 아니라 끄덩이를 낳으셨으니 이런 병기가 어디 있으리까. 보만후 혼미주 놀라 급히 몸을 들어보니 과연 아이는
잔디없고 붉은 고기덩이 넣은 이들 혼비백산에서 정신없는 줄 가만히 생각하네. 내가 아까 봐봐 입에 보마누는 한 나마를 봤어요. 그쵸? 어찌된 일인고 지금 보는데 고기덩이 있은즉 아까 보았던 잘못 보았던 것인가? 뭐 잠깐 의지하여 졸졸히 나마로 보았던 건가? 내가 분명히 애를 봤는데 고기덩어로 바뀐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복조를 알 수가 없어. 의욕이 만다하더니 양과 와서 위문하거늘 미처 대답도 못하고 문득 기절하거늘 양과 말하기를 양우는 여기 이 악인들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이대로 하지 못하나니 과도히 근심하지 마시고 몸이나 보증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른 척 하는 거죠. 이에 넘어가세요. 국가 밥을 무수히 권하니 이때를 당하여 보마는 어찌 모해에 빠진 줄 알리요. 밑줄 한번 거보세요. 이때를 당하여 보마누를 어찌 모해에 빠진 줄 알리요. 그러면서 다만 눈물을 머금어 노심초사할 뿐이라 라고 이 보마누의 어떤 상황을 누가 얘기를 주냐면 서술자가 개입을 하는 상황인 거야. 다시 한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답이 됐잖아요. 그렇죠? 고전 소설에서 서술자의 위치 판단을 좀 해보려게. 우리가 요번에 9편의 구두로 남은 산행에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을 하면서 그 서술자가 관찰을 했었잖아요. 산행에 대해서. 그런데 고전 소설에서의 서술자는요 100%야. 거의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 작품 밖에서 3인칭으로 있는 거지. 작품 밖 3인칭으로 있고요. 모든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다 서술해야 되는 3인칭, 그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이 되면서 내면만 알면 되는데 이 상황을 자기가 막 개입을 하는 거야. 서술자가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지. 야, 보마누가 어찌 이런 모함에 빠진 줄 알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간 거잖아. 이게 고전소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알아차리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답이 아마 금방 보일 거예요. 9번에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3번이야. 그러니까 서술자 개입하는 게 눈에 딱 띄면은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바로 이제 보이게 되는 형식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술상의 특징이 야구가 이제 애를 무릎에 보고 봤더니 어떤 아이였냐면 진짜 골격이 장대해서 용궁지자요 천일지표라라고 하면서 영웅의 면모가 있었던 거죠. 애가 좀 이렇게 비범해 보였던 거죠. 은은히 국악의 모습이 많아서 엄연한 군왕의 상임으로 탄식해. 얘네들한테는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있겠어. 시기가 질투가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이런 아이를 만일 해야 하면 천황이 어찌 없으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나를 처치하다가 그 발각이 되면은 우리 두 목숨이 죽을 뿐 아니라 왕상의 씨가 없어진 것이니 이를 어찌 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내친 걸음이라 주판지세로 죽은들 어찌 그저 있으리요. 완전 얘네들이 계략을 또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악한 마음이 일어서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 한번 다시 도모해보자. 의기투합하는 거야. 체란더러 다시 묻기를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고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개교를 생각하여 속히 처치하라. 날짜가 더디면 발설되고 두려우니라 체란이 얘기를 합니다. 버리자. 그래서 이제 버려. 그래서 버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사경에 체란이 알을 싸가지고 이제 산중으로 가요. 자, 산중. 그래도 이제 너무 무섭기도 하죠. 애를 버리러 갔으니까. 채란 역시도 너도 뭐 공중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래. 근데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A 부분에 아마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다. 막 버리고 돌아오는데 이상한 새소리, 바람소리 막 이러고 진짜 이 사람의 죄를 못 지를 일이다. 너무 죽었는데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대로 죽었는지 정말 산 짐승의 밥이 되었는지 다시 보고 와라 라고 했더니 우리 아까 전에 보기에서 봤죠? 백학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 보기에서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로다. 어찌 백학이 와서 호의할 줄 알았으리요?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또 이 왕후한테 이 양 왕후한테 와서 말해요. 완전 깜놀해. 대경실색이 완전 크게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채란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두면은 짐승의 발이 안에서 굶어 죽을 건데 이 짐승이 호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고 또 사람일 것 같잖아. 네. 그래서 후원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다시 데리고 오래.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지 처치를 할 것인지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가 기르는 소 중에 엄청 사나운 암소가 있었던 거잖아. 뭐든지 막 잡아먹으려고 사람들 공격적인 그런 소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B 부분에 또 개교를 꽤 하죠. 해야께서 일찍 후원의 밭을 가라. 늘 천한 용역을 보시나니 그 밭을 가는 소가 병이 나서 다른 소로 바꾸실세 암소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너무 사나워서 사람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소의 구유에다 놓으면 분명히 얘도 잡아먹지 않겠어?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갖다 놨더니 진짜 어떻게 돼요? 잡아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 암소가 염을 치고 아이를 곱게 통째로 삼키고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소는요, 여물도 먹지도 않고 옆에 가만히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이 소에 대해서 서술자도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이 소는 하늘소로 태자를 위해 내려와서 태자를 구하고 하늘에 오를 소더라 라고도 서술자 개입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 거지, 개입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어떤 내면의 그 어떤 생각이나 심리 이런 것들을 서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9번에 관련된 정답의 근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자의 특징을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10번 A와 B의 말하기 방식을 확인해 본다면, 자, 이 A하고 B에서의 말하기는요, 누가 말하는 거냐면 양후한테 이 채란이 자기가 생각했던 개략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복숭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B 부분에서는 아마 이 구유에다가 그 사나운 소 밥그릇에다 넣어놓으면은 잡아먹을 것이다.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광과 손병우의 근심을 이제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5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10번에 5번이 정답이었던 거고,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이제 봤잖아요. 그렇죠? 출생과 동시에 버려졌다, 납치됐다, 또 채널에 의해서 그런 거죠. 마지막에 이제 소한테 먹히는 것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정보가 좀 틀린 게 있었죠. 보세요.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이 정답이었어요. 양후가 태자의 모습 보고 죽이기를 망설이자 채란이 나서서 태자를 양후 몰래 버린 거야? 아니면은 양후에, 그치?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개교를 짜고 지가 실행에 옮긴 거잖아. 몰래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몰래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꿔줘야 한다는 거. 지문 읽기가 여러분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런 게 틀렸다는 것이 눈에 띈다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읽어보면은 이게 정답인 게 확인되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12번 기억에 나타난 양후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근데 기억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이제 남을 헤아르다가 우리가 도리어 근심을 맡았도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버리려고 갖다 놨더니 학이 어떻게 했어요? 호의를 해줬잖아. 근데 이 호의를 해준 걸 봤더니 얘가 이제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근심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찾아보라는 거죠. 5번 호가 호의는 뭐냐면 이 앞에는 여우가 있는데 그 뒤에 호랑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우가 앞을 가니까 온갖 동물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여우가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아는 거야. 뒤에 있는 호랑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가 호의는 안 돼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호가 호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의 건세를 빌려서 약간 좀 이제 허세를 부리는 것을 호가 호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방향무임이라는 것은 곁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나대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방약 무인이라고 약간 얘기합니다. 좀 왕따 시키는. 아니에요. 아니. 방약 무인은 가오를 잡고 약간. 아니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대를 때 방약 무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외한 사람. 재밌니? 뭐 그렇게 떠올려도 괜찮은 거고. 자포자기나 표리부동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포자기는 그냥 포기하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를 때, 약간 좀 위선적일 때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되게 착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막 배신할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럼 이제 자승자박이잖아. 자승자박은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때. 덜미를 잡히는. 그치. 생각 뭐예요? 그 2번이지. 이번이지. 아 애기를 자승자박. 버렸으니까. 내가 벌인 행동이 오히려 내가 덜미를 잡히는. 그치, 덜미를 잡히는 발목 잡히는 일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스스로 해간 행동이 스스로를 올가냈을 때 그럴 때 자승자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2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회, 원래는 22회까지 오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빠르게 못 풀어가지고 이거를 더 못했어. 자, 22회 부분에서 어디까지 문제 풀냐면요. 1번부터 3번까지 풀고 채점해줄게요. 또 풀어보세요. 지금요? 응. Right now. 1번부터 3번까지 풀어요. 그거까지 푸세요. 아 10분이면은 안 되겠다. 문제는. 줄이지? 1번부터 3번 풀고 다 맞춰야지 집에 가요. 졸리고 나발이도 없어. 근데 합법이면 그 토론밖에 안 나와요. 토론이랑. 아니지. 화법에 되게 많아. 발표, 연설, 강연, 토론, 토의. 막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 토론을 바탕으로 이제 막글 쓰는 거. 그치. 그런 거 비교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제 토론을 보고 뭐 이제 글을 쓴 거.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되죠. 화법과 장문으로 갈 때. 지금 근데 22회에 나와 있는 거는 대화니까 여기는 화법에만 관련된 문제고 뒤에 2번 보세요. 2번은 메모야. 그리고 대화도 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글을 또 구상을 해야 될 3번 문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고 다 맞추고 채점 마크하세요.
3번까지 배웠고. 한 번까지만 풀고 채점 받고 끝. 펜 빼놨어. 연습 시간 축소를 하겠다는 건 없었잖아. 오히려 부족하다고 얘기했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들어가시고 요거는 선생님이 갖고 있을 거예요. 나왔어요. 알겠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꼭 챙겨줘. 이거 없으면은 못 들어와. 프린트 해주면 돼요? 안 돼. 왜냐면은 과제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제로 나가는 부분은 채점하고 틀린 거 해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다 했어요. 어려워요. 3번 틀렸어요. 3번 하나요? 열려. 마무리. 기다려주시지.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